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분야 유일한 소통 방송 지마켓 옥션 창업TV 용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좀 어두워졌어요. 오늘 오전에는 정말 따뜻하고 좋았는데 오후에 물론 전국은 아닌 것 같은데 수도권 지역에 비 소식이 예고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좀 날씨가 어두워진 부분이 있지만 오늘 우리 약속한 2시에 이렇게 즐겁게 지마켓 옥션 창업TV 시작을 했습니다. 다들 한번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는 소통의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소통을 하냐에 따라서 더 값진 1시간 라이브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채팅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 질문, 그리고 의견들 남겨주시면 우리가 지마켓 옥션 판매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이러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오늘은 지마켓 옥션 광고 제대로 시작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을 보내보겠습니다. 네, 손병희님 반갑습니다. 오웬이님 어서오세요. 우리 애청자님들 항상 일찍 들어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조헌케이님 반갑습니다. 트렌드 가인님 반갑습니다. 네, 두잉나우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채팅창에 좀 어색하신 분들 그냥 인사 한 번씩 남겨주셔보세요. 그러면 아마 익숙해지실 겁니다. 네. 오늘은 지마켓 옥션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1시간 라이브 교육이고요. 저희 교육은 화요일, 목요일 2시에 1시간씩 라이브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정말 몸이 진짜 아프고 그래도 가급적이면 화요일, 목요일 2시를 꼭 지켜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남이 조금 제한됐잖아요. 그래서 라이브 강좌는 저희가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그리고 언제 계시든 꼭 2시에는 항상 라이브 강좌가 시작되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오늘 화요일인가? 네, 2시면 저희 라이브 강좌로 수강하시러 오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에 총 8회차 라이브 강좌를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이 자그만치 5번째 라이브 강좌 시간입니다. 그래서 창업 준비부터 시장에 대한 변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매를 하시면 좋을지 이런 마켓의 로직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배웠었고요. 그리고 지마켓과 옥션 내에서 상품을 등록하는데 상위 노출하는 방법, 그리고 주문 처리하는 방법, 상품 관리하는 방법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덕주 실장님하고 잘 교육을 듣고 이 시간까지 오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광고라는 것이 우리가 판매하시면서 뺄 수가 없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매출에 나오는 하나의 포인트다 보니까 광고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온라인 시장에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필요 조건이라기보다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마켓 시장에서 노출을 확보하셔야지만 그 노출로 인해서 우리에 대한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럼 이 노출을 누가 확보할 거냐? 여러분이 만약에 굉장히 유명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난 유튜버다, 또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난 되게 인정밴드 인플루언서다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본인이 하나에 대해서 내 이름을 검색하는 하나의 주체자가 되실 거잖아요. 하지만 아직 내가 이러한 브랜딩을 강화시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마켓에서 고객들이 검색하는 예를 들어서 캠핑용품이나 또는 오늘 비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산이나 우이 이러한 대표 키워드를 검색을 위주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전통주 중에 세종대왕 어주라는 브랜드를 제가 계속 키우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 또한 우리 고객분들이 상품을 검색할 때 제 이름을 검색하는 고객들은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고객분들이 어떻게 검색을 하냐면 전통주 혹은 약주, 막걸리, 탁주 이러한 대표 키워드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키워드 내에서 상위 노출을 확보를 하셔야지만 꾸준히 유입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서 고객분들이 우리 상품을 구매를 하시고 그 구매의 만족도와 그리고 재구매와 다양한 후기를 통해서 다양한 커뮤니티의 공유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얻는 게 뭐예요? 물론 수익성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의 우리 브랜드를 강화시킬 수 있는 고객에 대한 쉐어 활동들, 즉 구매 이력들, 그리고 구매 후 남겨주시는 후기들로 인해서 우리 브랜드가 확장될 수 있다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광고를 기피해야 되냐? 아닙니다. 광고는요, 우리가 격파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충분히 우리가 마켓 광고를 잘 이용하시고, 다만 이용하실 때 마켓 광고에 우리가 묻히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광고를 집행하면서 나는 광고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해볼게요 라고 광고를 진행하고, 나는 그 광고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아예 묻어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광고만 집행하시고 그냥 나는 리포트나 관리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혹은 대행사에 우리 광고를 좀 해주세요 라고 뭐 의뢰를 하시거나 또는 영업 전화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웃바운더로.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냥 그래요, 제가 충전을 뭐 한 달에 10만 원씩 할 테니까 광고 집행해 주세요 라고 그냥 집행만 해 놓으시고 광고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광고를 하시고 그냥 덮어뒀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덮어놓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광고라는 거는 조금이나마 비용이라도, 정말 10,000원이라도요, 광고를 집행하시고 그 10,000원이 정말 내 판매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셔야지만 그게 광고를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여러분들과 광고, 오픈마켓 광고 이제 제대로 해보겠다, 제대로 해볼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웰그린님 오셨고요. 특허 아이디어 상품몰님 반갑습니다. 특허 아이디어 상품, 저도 아이디어 상품 진짜 좋아하는데요. 네, 특허 아이디어 상품 몰이라고 하셨어요. 아마 이게 상품 사이트 이름인가요?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BK 김님 안녕하세요. 하이님 하이. 네, 네. 오신 분들 인사 한 번씩 남겨주시게 계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채팅창 보고 인사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님 어서오세요. 유니스님은 브랜드 이름 같아요. 그쵸? 네, 유니스님.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오픈마켓 광고, 특히나 지마켓 옥션 광고를 한번 격파를 해볼 겁니다. 네. 자, 이 격파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먼저 지마켓 옥션 광고를 해야 합니까, 강사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죠. 지마켓 옥션 광고 해야 하나요? 저는 뭐라고 답변 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답변 드릴까요? 네, 하지 마세요 라고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정말 하세요 라고 답변 드릴까요? 아니요, 판단은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내가 온라인에서 상품을 파는 데 있어서 저 G마켓 옥션 판매할까요 말까요? 이 뜻은요, G마켓에서 검색하는 이 검색 조회수와 그 조회수에 맞게 노출된 상품의 구매 데이터, 판매된 양을 말하겠죠? 그 판매된 양을 버릴까요 가져갈까요 라는 의미랑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G마켓 옥션 광고를 해야 할까요? 라는 답변은 여러분들이 현재 마켓에서 보여지는 현황만 보시더라도 나 G마켓 옥션에서 광고를 해야겠다, 또는 뭐 쿠땡에서 광고를 해야겠다, 뭐 네이땡에서 광고를 해야겠다 라고처럼 실제 현황만 보시더라도 판매 데이터가 충분히 눈으로 보이네 라고 판단이 된다면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개 사례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까요?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희 G마켓 옥션 교육 채널 창업TV는 여러분 퀴즈 맞추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금을 드리죠. 네, 광고성 임원이 3만원씩 드립니다. 네, 알고 계셨죠? 뭐 지금 최근에 계속 맞히시는 분들이 중복해서 받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매달 저희가 드리는 광고비로 광고도 하시고 그거에 광고비 플러스로 이익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듣고 맞춰주시면 제가 찍는 거는 제가 지명하는 분은 네, 제 마음이죠. 네, 가급적이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 제 광고성 임원이를 마구마구 좀 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정답 가급적이면 나 오늘 채팅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 채팅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병희님 부러워잉 해주셨어요. 네, 병희님도 부럽습니다. 네, 네, 퀴즈 나갈게요. 퀴즈. 이건 퀴즈라기보다는 찍으시는 거예요. 찍으시는 거예요. 지마켓에서요. 5월 기준에 여러분 5월 기준에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검색 키워드는 뭐였을까요? 자, 5월입니다. 2023년 5월. 자, 정정할게요. 지금 5월이 다 끝나지 않았죠? 4월로 정정할게요. 4월로 정정하겠습니다. 4월. 네, 4월 동안 가장 키워드 조회수가 높았던 키워드는 뭐였을까요? 자, 누구누구 빨리 맞춰주세요. 제가 한 분 드리겠습니다. 한 분 드릴게요. 네. 지금 정답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게 정답인지 오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플로아님 남겨주셨고, 병희님, 플로아님.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여러분? 네, 가급적이면 처음 댓글 남기신 분께 우선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로시님도 네, 남겨주셨고요. 네, 지금 뭐 다양한 키워드가 올라오고 있어요. 어린이날 선물, 건강식품, 원피스, 선풍기. 네, 선풍기는 4월보다는 아마 5월, 6월이 더 높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어린이날 선물. 네, 어린이날 선물 좀 많죠? 네, 홍삼. 왜 홍삼이냐면, 네, 5월달에 기본적으로, 네, 선물 시즌이잖아요. 저는 4월달 말씀드린 거예요. 4월달. 네.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제가 생각하는 답변이 아직 안 나왔어요. 화환이요? 화환? 화환? 대박. 화환도 물론 좋지만, 제가 보기에 화환은 좀 랭크에서 좀 떨어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록스! 유니스님 뭔가 좀 아시는 분이야. 네, 유니스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발표할게요. 정답은요, 여러분. 정답은 저랑 같이 시스템을 볼 거예요. 이걸 또 보면서 또 배우시는 거니까 시스템을 또 볼 겁니다. 네. 화면 잠깐 보시면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 이름을 잠깐 바꿀게요. 네, 자,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덕주 실장님 이름이 나와 있어갖고 제가 이거 잠깐 바꿨어요.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 ESN 플러스 다 들어오시잖아요? ESN 플러스를 보시면 왼쪽에 광고 부가 서비스라고 있죠. 오늘 이걸 집중적으로 좀 배울 거야. 오늘하고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배울 거고요. 배우시면서 궁금한 거 질문 주세요. 네, 우리 보시면 지마켓 광고센터라는 메뉴가 있죠. 들어가 볼게요. 자, 접속을 해보면 파워클릭이라는 메뉴에 있어요. 네, 뭐 여기 바깥으로 빼놓으면 좋은데 모르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파워클릭이 안에 메뉴에 끝에 보시면 키워드라는 메뉴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지마켓 뭐 제휴 하시는 분들과 좀 교육을 좀 했는데, 그분들이 좀 궁금했던 건 이런 게 있었죠. 네이버는 조회수 보는, 키워드 조회수 보는 곳이 있는데 지마켓은 없나요? 라고 하는 이러한 제휴사 직원분께서 그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지마켓 키워드 검색하는 조회수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시즌별 키워드라고 있죠. 시즌별 키워드 들어가셔서 아까 제가 4월 한 달 동안 말씀드렸죠. 달력을 4월 한 달 동안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지마켓을 선택한 상태에서 검색. 네, 지금 4월 한 달 동안에 크록스라고. 네, 그쵸? 제가 정말 크록스가 진짜 열기가 좋은 게, 저희 그 와이프가 지금 그러니까 요번 달만 해도 크록스를 2개나 샀어요. 저는 크록스를 싫어하거든요. 뭐 이건 크록스 관계자님이 보시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저 개인적인 거니까 뭐. 전 크록스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하지만 우리 와이프는 크록스 신발을 벌써 2개나 샀다라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게, 본 것처럼, 네, 지마켓에 4월 한 달 동안에 크록스가 지금 랭크 1등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조회수가. 그 다음에 물티슈라는 키워드 보이시나요? 물티슈? 물티슈 키워드가 2번째, 3번째까지 랭크가 돼 있죠. 자, 그래서 정답자는요? 정답자는 정답자 발표할게요. 진짜 정확하게 크록스를 맞춰주신 분 있으셨더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채팅창을 좀 같이 볼게요, 여러분. 채팅창을 좀 보니까, 잠시만요. 채팅창에 누가 남겨주셨죠? 잠깐만요. 제가 지금 채팅창이 안 보여지는데 이상하게 잘 안 보여지네요. 네. 네, 채팅창 보겠습니다. 네, 보여지네요. 네, 채팅창에 보니까 홍삼, 어린이날 선물부터 다양하게 있었는데, 네, 크록스를 유닉스님께서 맞춰주셨어요. 유닉스님께서. 여러분들도 지금 채팅창 보고 계시죠? 유닉스님이 크록스라고 정확하게 맞춰주셔서 제가 유닉스님께 광고성 임원이 3만원 드리겠습니다. 박수! 옥션에서는 나이키 운동화가 1등이었어요. 네, 로시님, 안로시님.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네, 가장 최근을 보고 싶을 때, 주간 키워드, 인기 키워드 중에서요, 일간과 주간을 선택을 하시면 지금 요번 주에 가장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또 크록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네요. 그만큼 크록스 대박 났네요. 그렇죠? 크록스, 지마켓 크록스 벤더사 분들 굉장히 많이 팔렸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일간으로 보시면, 네, 선풍기. 우리 아까 조회수 많이 나왔었죠? 지금 선풍기 답변 많이 나오셨잖아요. 선풍기가 5월부터, 이제부터 쭉 올라올 것 같아요. 5월부터. 시즌성 있는 키워드다 보니까 선풍기. 제가 최근에 되게 특이한 상품을 봤거든요. 근데 아까 아이디어 상품 몰림 있으셨죠? 특허 아이디어 상품 몰림. 이 상품 되게 특이했어요. 어떤 상품이냐면, 제가 이건 제 상품이 아니니까 보여드리기 좀 그런데, 국내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고 되게 신기해서, 와, 이런 상품들을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선풍기가 우리 흔히 우리 지마켓에서 선풍기를 검색하면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풍기 지마켓 검색해 볼까요? 자, 지마켓이고요. 선풍기 이렇게 검색하면 보편적으로 선풍기라고 함은, 자, 이렇게 헤드가 하나의 긴 목을 가진 선풍기들이죠. 요즘 뭐 특이한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자, 이런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머리가 2개 달린 선풍기가 있더라고요. 머리가 2개 달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전할 때 이 머리가 자, 내가 있는 방향으로 오겠지만, 그럼 뒤에 있는 반대 방향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바람이 그때 당시에는 시원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머리 뒤에 하나 더 달렸어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되는 선풍기가 또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냥 제가 아까 본 그냥 아이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네,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있으면, 네, 누구보다 스피드 있게, 누구보다 빠르게, 네, 이런 신규 아이템 발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육 다시 진행할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러면 여러분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물티슈, 아까 지마켓에서 물티슈가 3등 정도 랭크에 4월 기준에 있었죠? 그러면 네이버의 물티슈 키워드는 조회수가 얼마나 될까? 그럼 제가 이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지마켓 물티슈 조회수와 네이버 물티슈 조회수가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여러분? 자, 이거는 퀴즈는 아니고 여러분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좀 줘보세요. 채팅창에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난 네이버가 조금 더 조회수가 높을 것 같다. 물티슈 키워드입니다. 물티슈. 네, 난 지마켓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지마켓 우수 고객님이시겠죠? 네, 병희님이 지금 네이버가 상당히 당연히 많지 않을까요? 네, 지마켓이요. 이마시연님. 네, 이마시연님이 제가 왜 지금 2번 강조해서 이마시연님 불렀냐면, 처음 제가 댓글을 봤어요. 그래서 이마시연님은 제가 이따가, 네, 정답 맞히시면
제가 이마시연님께 퀴즈 정답 드리겠습니다. 네, 지마켓이요, 네이버요. 제가 오늘 지마켓 옥션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지마켓 너무 띄워주시는 거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 거. 그런 마인드 사랑해요. 네. 자, 이거는 팩트를 기준으로 봐야겠죠? 네.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요. 지난달 기준에서 네이땡의 조회수를 보니까 물티슈 검색 결과의 조회수.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어디서부터 며칠까지냐라는 기준보다는 네이버가 축출해서 보여주고 있는 근거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월간 조회수 기준으로 네이땡은 PC 24,900 그리고 모바일 8만이네요. 84,400 조회수입니다. 대략 보면은 10만 5천 정도 되겠죠. 10만 5천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죠. 잠깐만요. 정확하게 계산해야겠다. 제가 계산기를 갖고 올게요. 이거는 마켓에 대한 분쟁? 아닌 서로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볼게요. PC만 24,900이고요. 모바일만 84,400이고요.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10만 9,300입니다. 10만 9,300이고요. 지마켓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지마켓 아까 본 랭크 시스템입니다. 지마켓을 보니까 얼마죠? 15만 4천이었어요. 15만 4천. 그리고 지마켓은 상품 등록하면 옥션도 같이 등록되죠? 그러면 옥션의 조회수가 약 5만 정도 됐기 때문에 와, 정말 제가 보기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다른 의견 주셔도 상관없지만 제가 판단한 결과 와, 지마켓 물티슈 진짜 많이 팔리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한 사례를 보여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주 키워드 있죠? 대표 키워드라고 합니다. 이 대표 키워드 기준으로 마켓의 조회수를 검색을 해서 내가 이 시장 내에서의 조회수를 확보할 수 있는, 물론 중복 조회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검색한 고객이 지마켓에 검색할 수도 있고요. 지마켓에서 검색한 고객이 네이버에 검색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다만 마켓에서 검색되고 있는 이 양들이 내가 이 시장에서 이 아이템으로 광고를 집행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조회수의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마켓 옥션의 광고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광고를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 여러분. 지마켓 옥션, 네이버, 쿠팡, 11번가, 티몬, 위메프, 여러 마켓에서 광고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 가장 처음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자, 한 분씩 좀 얘기를 해보세요. 뭘 해야 될까요? 광고를 알아야겠죠, 그쵸? 맞아요. 광고를 알아야겠죠. 다만 광고는 오늘 배울 거니까 잠깐 제껴놓으시고 뭘 먼저 해야 되냐? 네, 좀 채팅이 되게 조용한 거 맞나요, 지금? 실화인가요? 네, 공부. 플로아님 공부. 네, 공부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희가 진행하는 이 라이브 채널 중에서 제가 광고성 임원회를 제일 많이 드려요. 네, 병인님 시장조사, 상품 선정, 시장조사 키워드 소싱, 이마시험. 소싱은 제가 보기에는 광고하기 이전부터 판매 준비할 때 시작해야겠죠? 네. 자, 여기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상품 선정. 루시님께 광고성 임원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상품을 선정을 하시는데 무슨 상품이냐?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품목으로 기준으로 해서 10개 품목이다 라고 하신다면 이 품목 기준에 지금 시즌에 맞는 가장 고객분들이 구매하고 싶은 상품을 선정을 한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루시님. 정말 정확하게 맞추셨고요. 상품을 선정해야겠죠. 우리가 이 상품은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재를 등록을 하는데 이 소재가 과연 내가 광고를 집행했을 때 그만큼 전환율을 확보할 수 있는, 노출 대비해서 전환율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이 있냐, 그 상품인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착각하시고 착오하시는 게 뭐냐? 팔려고 하는 상품을 광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물론 이 팔고자 하는 상품이 내가 이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즉
구매하고 싶은 상품인 경우에 굉장히 좋죠.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는 고객분들이 찾고 구매하고 싶은 상품을 픽하시고 그걸 팔려고 하는 상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하고 싶은 상품이라는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G마켓 옥션이든 네이버이든 이러한 랭크 시스템을 기준해서 키워드별로 지금 시즌에서 가장 검색이 좀 많은 상품군, 우리 카테고리 내에서 내 품목 기준 내에서 가장 조회를 많이 하고 있는 상품군이 키워드로 발생이 될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화면상에서 나는 생활 미용 가전을 판매하고 있는데 품목이 여러 가지겠죠. 생활 미용 가전이요. 그 중에서 나는 조회수를 보니까 자, 앞으로의 조회수 이걸 어떻게 파악하시냐면 여러분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광고 시스템에서는 예측 시스템이 가능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시즌별 키워드에 작년도로 바꾸시는 거야 이거를. 왜냐 지금 내가 6월부터 광고를 집행할 건데 이제 5월 마무리하시고 5월은 뭐 공부한다고 하시면 6월부터 광고하실 건데 5월 6월이 없잖아요. 그쵸? 왜냐면 아직 한 달 채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6월달 5월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5, 6월달 6월달로 볼게요. 6월 기준으로 해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군의 카테고리 나는 가공식품 전문 판매자입니다 라고 하신다면 가공식품 카테고리를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공식품 기준에서 지금 현재가 아니죠. 작년 6월 기준으로 앞으로의 6월 기준으로 키워드 조회수가 높을 걸 예측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상품 중에서 다양한 가공식품을 상품이 만약에 10,0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10,000개 상품 중에 정말 엔트리 상품들을 모아서 광고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링크 시스템을 기준으로 해서 이 상품들의 광고를 접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 선정이 첫 번째입니다. 상품 선정.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요. 그럼 상품을 선정하셨으면 그 상품도 코드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휴대폰 케이스예요. 근데 이 휴대폰 케이스 내가 휴대폰 주변 기기와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판매자인데 올해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6월 달에는 휴대폰 케이스가 잘 나갈 것 같대요. 그러면 휴대폰 케이스를 전반적으로 묶어 광고를 하나? 아니죠. 그 중에 대표 키워드를 또 대표 상품을 또 정하셔야 돼요. 대표 아이템의 대표 코드를요. 그러면 그 코드는 뭐 어떻게 보시냐? 자, 전환율이 가급적이면 높은 상품을 광고의 대표 상품으로 선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전환율이라는 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조금 유식한 말로 컨버전 레이트라고 하는데 고객분들이 구매를 하기 위해서 제 상품을 클릭하고 접속을 하겠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광고 노출을 했을 때나 또는 정확하게 판매량의 데이터를 위해서 G마켓 랭크 순으로 상단부에 올려 있을 때 노출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 노출된 상품을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고 고객님이 상품을 주문하냐 마냐 이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명 들어왔을 때 10분이 구매하셨다 10건이 판매됐다 라고 하시면 10%, 20%, 30% 이렇게 비율이 존재합니다. 이 비율을 존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비율을 알고 계셔야지만 나는 그 키워드에서는 노출을 시키면 어느 정도 비율에 기복은 있겠지만 평균치 기준에 20%는 전환이 될 거야 라는 여러분들에 대한 이 상품의 전환율을 정해놓고 계셔야 돼요. 이게 물론 변화는 있습니다. 왜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경쟁사에 대한 양에 따라서 당연히 키워드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는 캠핑용품 그중에 캠핑 의자로 노출을 했을 때 전환율이 20%였는데 지금 올해 최근 기준에서는 10%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실 줄 아셔야 돼요. 어떻게 활용하시냐? 자, 첫 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우리가 광고를 배우지 않았지만 광고를 집행을 하면
특히나 CPC 광고를 집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광고는 노출수와 클릭수를 잡아주고요. 뭐 기계가 잡아주는 거니까 제가 뭐 존댓말 쓸 필요 없습니다. 잡아주고요, 얘가. 네. 그래서 클릭률이라고 하는 노출 대비한 클릭 수까지 비율로 따져줍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100명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100명 중에 몇 명이 구매했다. 이거는 지마켓의 리포트는요. 숫자입니다. 숫자, 구매 숫자예요. 구매한 사람의 수가 아니라 구매한 개수를 말해요. 30개가 구매가 됐다. 그럼 전환율이 얼마이냐라는 거죠. 30%. 100명, 103명 중에 32명, 2개예요. 2개가 주문이 됐기 때문에 30%의 구매 전환율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뭐냐? 여러분들이 CPC 광고를 집행을 했을 때 내가 대표 키워드 주력에서 상품군에서 그 상품이 전환율을 뭐 한 달 동안, 최근 한 달 동안에 어느 정도의 전환율이 있냐라는 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환율이 가급적이면 높은 상품 순으로 광고를 집행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전환율은 좋은데 유입 숫자가 적은 건 안 돼요. 그만큼 내 상품 중에서도 대표 상품군인데 유입도 많이 되는 상품군이 5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 전환율이 가장 높은 상품군이 아니죠. 상품 코드를 광고의 대표 상품격으로 심어준다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지마켓에 광고를 아직 안 했다라고 하시면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타마켓을 좀 이용하는 방법인데, 타마켓이라고 하면은 가장 또 유명한 마켓을 당연히 봐야겠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제가 캡처를 좀 해왔습니다. 제가 전통주 상품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전통주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뭐 한 달 혹은 여러분들이 정한 뭐 일주일 또는 내가 뭐 하루 동안 데이터를 좀 보겠다. 그래서 기간을 설정을 하고 이 타마켓은 이러한 통계 값이 지원이 됩니다. 일반 상품에도요. 광고를 하지 않았을 때도요. 그래서 쇼핑 행동 분석이라는 곳에서 상품별로 이렇게 상품에 대해서 상세 조회 대비 결제율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품 중에 만약에 제가 약주, 탁주 상품이 두 가지가 있다. 이 상품과 이 상품이 있다. 지금 보시면 2병짜리 선물 세트는 13%의 전환율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한 병짜리는 23%의 전환율이 있죠. 저는 광고를 달 때 어떤 상품을 광고를 하는 게 좋냐? 네, 전환율이 가급적이면 좋은 상품으로 광고를 집행하시는 게 좋더라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마켓 옥션에 CPC 광고를 집행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거에 대한 상품별 전환율을 확보하시고 그 전환율을 모니터 하시는 거. 만약에 내가 지마켓 옥션이 판매 광고한 게 없다. 그리고 일반 상품에는 통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타마켓을 이용하더라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이러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건 제가 꺼내 볼게요. 자, 요런 게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마켓을 꼭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마켓이 매출 순위가 1등이에요. 그러면 나 지마켓에서 고객분들이 광고 태우지 않아도 나는 지금 광고의 CPC 광고의 리포트를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상품의 조회수를 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지마켓은 통계를 주지 않나?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되게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연구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일반 상품에서도 통계값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가장 쉬운 방법 첫 번째, 호스팅을 이용하는 거예요. 외부 호스팅을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지마켓 이미지 호스팅을 이용하셔서 상세 페이지에 적용되어 있는 이미지는 다 지마켓 옥션의 이미지 호스팅을 사용하시되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를 적용하실 때 최상단의 배너 하나만 타 이미지 시스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 이미지 호스팅을 지원하는 업체 중에
나누미땡이라는 데가 있어요. 나누미땡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나누미땡은 이미지 호스팅의 주간 리포트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물론 이건 유료입니다. 그게 비싸진 않아요. 몇천 원이에요, 몇천 원. 한 달에 몇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자, 보시면 샘플 보기에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자, 내가 적용한 이미지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조회수를 가져갔는지를 데이터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유입 경로까지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요. 내가 상품이 10개가 있는데요. 10개 상품이 지마켓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품군의 최상단에 있는 이미지만 그 부분만 배너 1, 배너 2, 배너 3, 4에서 10개의 배너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상품들의 하나하나씩 배너를 삽입해 놓습니다. HTML로 그 이미지를 삽입하면 되겠죠? 호스팅은 아까 보셨던 나누미땡이라는 사이트 내에서 호스팅에 업로드된 이미지로 링크를 가져와서 붙여 놓습니다. 붙여 넣어요. 그리고 나서 주간 데이터를 확인하면 어떻게 보여진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품들이 이만큼의 조회수가 있었구나. 그럼 저는 또 한 가지를 또 기법을 또 가르쳐 드리면 이런 기법도 가능해요. 내가 정말 키우고 있는 아이템이 하나가 있다. 지마켓 상품이에요. 그 상품은 광고도 달고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를 분석해야겠잖아요. 근데 고객분들이 상품을 제가 노출을 시켰을 때 그 상품을 고객분이 다 보고 나가는 건지 아니면 보다가 중간에 끊겨서 그냥 보지 않고 나가시는 건지 정말 이 데이터, 고객의 흐름을 또 알고 싶다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전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고객에 대해서 방문, 체류 시간이라는 걸 측정을 했었어요. 지마켓은 이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일단 상단부에 하나 붙여놓고요. 그리고 다른 이미지 파일은 최하단 중간에 씹어놓는 거야. 그러면 이미지가 로딩되는 1번 이미지와 그 마지막에 2번 이미지의 차이, 그 갭 차이만 판단하더라도 고객분들이 페이지는 다 로딩을 시키고 나가는구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또 중요한 하나의 도구로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또 팁을 또 드려야죠. 요거는 자 사이트 자체가 이거는 이제 무료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다 유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필요하신 경우만 쓰시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오픈셀땡이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 가면은 실질적으로 지마켓 옵션을 비롯한 다양한 마켓 내에서 고객의 방문 수와 페이지 뷰, 신규 방문자, 그리고 전환율까지도 파악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IP도 파악이 가능하셔서 이런 거 기준으로 자주 들어오는 IP도 차단도 하는 이런 기능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마케팅에 한 중급 이상 갔을 때 활용을 하셔라. 지금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건 유료 비용이 있는 것들이에요. 아까 얘는 그래도 저렴하니까 좀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는 분석이 더 가능하다 라고 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웰그린님이 좀 질문 하나 주신 것 같은데요. 김대구 강사님 지난번에 저에게 오늘 특별히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될까요? 웰그린님께서 질문 주셨던 게 있어요. 그래서 웰그린님께서 질문 주신 거 이따가 제가 답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웰그린님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제가 자료를 모아놨거든요. 광고 질문이 이렇게 주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잠깐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오늘 내용 다 듣고 나서는 좀 아셔야 될 부분이니까 화면 잠깐 보이고였어요. 캡처 해놨잖아요, 그쵸? 웰그리님이 지난번 라이브 강의 때 뭐라고 해주셨냐면 요거는 이제 일반 강의 때 덕주 실장님 강의 때 말씀 주셔서 제가 이런 거 체크해놨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웰그리님 질문 중에 잠깐만요. 이건 플레이님 질문이었나요? 잠깐만. 웰그리님 질문이 이게 아니었고 제가 이따가 확인해서
제가 캡처해 놓은 걸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거 이따가 웰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따 끝 말미쯤에 질문을 한번 드릴 거예요. 왜냐면 웰글님이 지금 고민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네, 잠깐만요. 제가 아까 메일로 써놓은 게 있어서 웰글님 거 잠시만요. 질문이 질문이 좀 잠깐 없어진 것 같은데요. 메일에 있는지 확인할게요. 웰그린님 다시 질문 주셔놓으면 좀 좋습니다. 지난번 교육 때 말씀 주셨던 거. 웰그린님 아이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진도 나갈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상품 선정이라 그랬죠. 광고 시작 전에 하셔야 될 거 상품 선정. 두 번째는 어떤 디자인 상품이 잘 팔리는지를 우리가 판단하셔서 그 상품을 광고로 썸네일 상품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 화면에는 지금 현재 에어프라이어라고 하는 제품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아이닉이라는 브랜드사 거예요. 지금 현재 지마켓 주방가전에서는 1등으로 올라와 계시더라고요. 자, 어떤 거냐면 이런 상품이에요. 자, 지마켓 사이트 내에서 베스트 상품군을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뭐 주방 가전 상품이다 라고 했을 때를 가정을 해볼게요. 자, 주방 가전 상품 중에 지금 보시다시피 요 상품을 좀 비교를 해볼 건데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화이트 그리고 블루 블랙 컬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이제 상품을 달려고 하는 것 중에서 난 이러한 컬러를 가지고 있다. 그럼 지금 아이닉이라고 하는 분이 왜 화이트를 가장 앞에다가 디자인해서 노출시켰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상품평입니다. 상품평에 보시면 이분의 색상 컬러는 화이트, 블랙, 블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평을 분석을 해보면 이 데이터는 제가 엑셀로 긁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엑셀로 이렇게 일일이 뭐 카운터 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엑셀로 긁히죠. 이게 복사해서 엑셀 파일에 붙여넣기가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데이터만 가지고 가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소트를 요 크림 화이트가 개수가 몇 개인지 이 판매자님이 판매하신 거에 물론 동일 상품일 수도 있고 다른 뭐 주방 상품 중에 에어프라이어가 아니라 뭐 전자레인지를 팔아요 하는 경우도 있으실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경우에 어떤 컬러가 가장 많이 팔릴지를 예측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를 이렇게 눈으로만 보더라도 화이트가 많이 나가죠. 근데 오히려 나는 블랙 컬러가 가장 많이 나갈 줄 알고 난 블랙 컬러를 메인으로 세우고 대표 이미지로 그 나머지 컬러는 그냥 주문 옵션이나 상세 페이지로 남겼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러한 상품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진행되고 있는 판매자분들의 상품평을 분석을 하시면 이 상품평에 주로 구매하는 상품의 개수가 현재 한 달 동안에 가장 구매 이력들이 많았던 걸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무슨 디자인이 가장 많이 팔리냐? 색상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원피스나 또는 다양한 그래픽 이런 디자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뭐 블라인더도 그렇겠죠. 블라인더 같은 경우도 그림 또는 액자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판매하시고 있는 것 중에 뭐 여러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고객분들 뭐 말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게 더 좋아하더라. 또는 어린이 용품 중에서 뭐 호랑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더 좋아하더라. 그럼 그런 디자인으로 상품을 광고로 상품으로 채택하시는 게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반 상품평은 최신순으로 보시고 데이터를 뽑으셔라. 자, 그리고 기다려줄 때까지 해줄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네, 아니에요. 후기가 있는 상품군이 먼저 광고 상품으로 달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후기가 없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 캠핑 테이블을 검색한 결과 타 판매자님이 광고를 돌리고 계신데 보시다시피 상품평이 빵이에요, 빵. 이런 경우에 광고를 해봤자 전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전환율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품평을 1페이지 10개는 채워갖고 올라와라. 그것도 포토기로 채워주시면 더 좋죠.
채운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뭐 내가 막 쓴다라는 것보다는요, 어떤 방법을 동용하더라도요, 상품평은 남겨주셔라. 그래서 뭐 다양한 후기 이벤트라든지요, 또는 체험단 이벤트, 요즘에 오픈마켓 체험단이라고 해서 네이버 검색만 하더라도요, 대행료 막 2, 3천원, 건당 2, 3천원 받고 상품에 대한 부분에 체험 이벤트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한 10개 정도만 진행하시더라도 후기 10개는 포토후기로 채워지겠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후기 이벤트 아니면 체험단 이벤트 하셔서 후기는 쌓아놓으시고 광고를 집행해 주셔라 라는 겁니다. 자, 무조건 1등을 해야 되냐? 아니죠. 최근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선물 세트 경우가, 선풍기도 마찬가지요. 선물 세트, 선풍기 이러한 키워드가요, 1등을 고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선풍기 키워드를 보니까요, 선풍기 G마켓에서 주목할 만한 상품군 여기입니다. 어디냐면 G마켓 사이트에서 선풍기를 이렇게 검색하면요, 네, 선풍기 검색 결과죠. 선풍기 검색을 하시면, 자, 여기 쭉 내려보시면은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고 하는 요 상품 보이시나요? 발터치라는, 발로 터치하는 거 되게 이벤트적인,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컨셉을 가지고 계신데, 발터치로 미세하게 터치 가능하다는 그 얘기를, 저도 발터치를 하거든요, 사실 집에서 선풍기를. 되게 특이한 컨셉으로 포지셔닝 하시네요. 아무튼 이 판매자님과 숲속나라 판매자님과 그 밑에 있는 판매자님들에 대해서 광고가, 지금 이게 하루 노출하는 광고거든요. 오늘의 상품이에요가 하루 동안 노출을 고정할 수 있는, 이 자리를 고정할 수 있는 광고 상품이에요. 근데 이 1번과 2번 구자 있죠. 이 구자가 지금 광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G마켓 광고는요, 자, 아까 ESN 플러스 내에서 왼쪽에 광고 부가 서비스가 있다 그랬죠. 거기에 G마켓 광고 관리로 들어가시는 거야. 방금 보셨던 구자 광고 하실 때는요. 그럼 광고 입찰 신청이라고 있죠. 아이디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선풍기 광고를 하고 싶다. 그것도 G마켓에서 아까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는 중간 정도에 있는 구자입니다. 광고를 하고 싶을 때 선풍기를 검색을 해봐요. 이렇게. 그럼 지금 보시다시피 플러스 상품에 광고가 들어와 있는, 입찰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 플러스에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이처럼 광고의 입찰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키워드 플러스와 모바일 플러스, 키워드 플러스라는 거는 PC의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는 광고로 노출되는 4개 구자를 말하는 거고요. 1등, 2등, 3등, 4등. 그리고 모바일 플러스의 검색 광고, 여기 보시면 1등부터 4등까지 만원대로 광고비가 올라온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자 보세요. 어제 제가 엊그저께죠, 이 교환을 만들면서 캡처를 했어요. 자, 누가 광고비를 올리냐 보니까, 자, 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선풍기의 검색 결과에요, 선풍기 검색 결과에 지금 광고를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보이시나요? 1등과 2등이 출혈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출혈 경쟁을요. 12만원을 광고비로 입찰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나 1등, 죽어도 1등 하고 싶어서요. 근데 이럴 출혈 경쟁을, 이걸 주기적으로 하시다가 오늘 지금 마친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금액이 아까 만원대로 떨어졌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분들이 1등과 2등을 싸우기 위해서 3등까지 올라왔었죠. 난 3등 해보고 싶어.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광고 시스템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출혈 경쟁을 가지고 시장에서 마진이 남지 않는 상태에서, 광고 효율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광고하기 전에 나 1등이 중요한 건 아니다. 1등이 아니라 광고비를 낼 수 있는 구간대의 순위. 왜 낼 수 있는 구간대의 순위라는 건 뭐냐면, 내가 광고비가 만약에 하루에 10만원이 투여됐어요. 그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만원짜리 순위가. 그 순위와 나의 20만원을 광고로 집행했을 때 나한테 리턴되는 금액의 이익이 있을 거죠. 10만원을 내가 하루에 지불을 하고 내가
판매하고 나서의 마진이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의 BP, 즉 플러스가 생겼을 때 그 순위까지가 정확한 여러분들이 광고해야 할 순위예요. 1등이 아니라고요. 이걸 보시면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아, 감정 싸움이신 거다. 이 두 분이 지금 감정으로 나 진짜 1등 할 건데 너 뭐야 이러면서 싸웠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굳이 1등이 굳이 필요 없다. 요 밑에 있는 분들 내가 수익을 가져가면 좋은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준비 운동을 좀 해볼게요. 네, 아까 보셨던 광고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제가 이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거 설명드리고 다음 화요일 날은 광고 직접 집행을 할 건데, 자, 디스플레이 애즈 광고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저기 화면 보이시죠? 요거 광고비 얼마인지 아세요? 요거 광고비 일주일 광고하잖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정말 상대적으로 저한테는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자, 여기서 광고를 하는 건데요. 지금 보셨던 디스플레이 광고, 보장형 광고라고요. 그러니까 G마켓의 배너 광고, 메인 배너 광고예요. 보시면 여기서 이거는 나중에 승인받은 판매자님한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 보시면 내가 만약에 계약은 최소 500만원 기준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5월 20날부터 일주일 광고 돌린다. 모바일의 메인 구자, 메인 배너입니다. 모바일 메인 구자. 그러니까 소비자가 G마켓만 들어오더라도 메인에 보여지는 배너 얼마예요? 180만원이에요. 그리고 PC는 좀 저렴해요. 그래도 비싸요. PC는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부터 광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광고를 판매하는 이 영업 사이트가 있거든요. 설명하는 사이트라고 할게요. 영업보다기보다도 광고를 설명하고 있는 사이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디스플레이 광고는, 자, 정확한 포인트만 찍어드릴게요. 보장형 광고를 하나 보여드리면 보장형 광고, 이 메인에 또 출되는 이 광고요. 자, 뭘만 하신다? 임팩트 있는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리고 주로 큰 기획전을 진행하실 때, MD와 협의하셔갖고 내가 우리 브랜드 상품을 전반적으로 담은 기획전을 집행할 거예요 라고 하실 때 집행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1800만원이었죠. 1800만원의 광고비였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광고를 집행을 하고 10%에 대한 마진을 확보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못해도 매출 거래액이요 1억 8천은 찍혀야 된다는 거야. 일주일 동안. 왜죠? 왜 그래요? 1억 8천의 거래를 가져야지만 거기에 10%인 1800만원에 그 이상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거 제외하고 내가 그 다음 이익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1억 8천을 일주일 동안 팔아야 돼요. 그럼 물량 확보가 얼마큼 필요해요? 네, 아마 예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광고 되게 좋은 광고인데 이런 광고는 우리 판매자, 이제 시작하시는 판매자님, 아니면 아직 브랜드 패키지, 또 브랜드에 강화가 돼 있지 않은 판매자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리고 기획전에 들어가지 않는 상품이다 한다면, 내 상품만 기획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실 필요는 없다, 아직은요. 그게 바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광고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네, SA 광고입니다. SA 광고. 그리고 웨글리님이 지금 되게 좋은 지금 답변을 주셨어요. 아까 CPP 광고 있죠? 오늘의 상품이에요. 그거 광고비 12만원 남겨놨었잖아요. 아까 1, 2등이. 그거 다음날 가격 내리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지만 가격을 낮추셔야지. 입찰 후에 다음날 광고비 낮추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는 제가 이 뒤에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광고비 낮춰야 되는 거 정확하게 질문 주신 거 맞습니다. 되게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검색 광고는 CPC와 CPP로 나눠지는데,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하루 12만원짜리 광고 하셨던 그 분들의 광고가 CPP 광고예요. 그 중에 아까 보셨던 판매자 센터에 있는, 광고 센터에 있는 오늘의 상품이에요 광고거든요. 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화면 들어갈게요. 자, ESN 플러스에 보시면 광고 부가 서비스에 G마켓 광고 관리라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광고 입찰 여기 들어왔습니다. 아까 제 아이디로 좀 보여드린 거고요. 만약에 제가 캠핑용품을 광고하겠다 그러면, 자, 캠핑용품
검색을 합니다. 그럼 캠핑용품이라, 캠핑입니다. 자, 캠핑용품 광고를 하면 전시현아이라고 하는 1등부터 8등 자리 보이시죠? 이분들이 누구냐면요. 자, 지마켓에서 캠핑용품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참고로 지금 시스템이요, 노출 순서가 개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 오류가 조금 있더라고요. 자, 설명으로 드릴게요. 캠핑용품을 검색을 했을 때 PC에서는요, 먼저 눌러보세요가 이렇게 8구자가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 화면에서는 14구자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8구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상품이에요가 나오죠. 네. 사실 이 상품은 이 사이에 오늘의 상품이에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의 상품이에요가 나와야 돼요. 요 사이에. 근데 지금 이게 조금 꼬인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이 꼬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어제 우리 덕수시장님 강의할 때도 이랬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도 좀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오류가 잠깐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이에 오늘의 상품이에요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거냐? 요겁니다. 그러면 지금 캠핑용품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까지 보이시죠? 여기 자리에 광고를 하고 싶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금 보셨던 광고 부가 서비스의 지마켓 광고 관리예요. 광고 관리. 그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들어와서 캠핑용품을 검색한다. 그러면 PC에 보셨던 8개가 요거거든요. 그럼 지금 1등, 2등, 3등이었던 분들이 지금 전시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어제 17시 50분까지 입찰을 하셔서 낙찰 받으신 분들이 하루 동안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8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8개 상품이라고 해야겠죠? 자, 그럼 나도 참여하겠다 하시면, 자, PC가 있고요. 모바일이 있습니다. 전 모바일에 한번 참여해 볼게요. 모바일은요, 동일한 구자에 4개가 나오는 구자예요. 거기는 4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품을 선택을 하고요. 해당 상품 하나 선택을 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캠핑용품 중에 하나 선택을 했어요. 만약에 캠핑용품인데 내가 상품명에 캠핑용품을 하고 따로 캠핑이라는 단어가 없을 경우에는요, 여기 나오지 않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상품 번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회했을 때 나타나게 돼요. 다시 한번 상품 선택하기. 그러면 상품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이시죠? 내가 등록한 상품이에요. 제 상품입니다. 자, 광고 입찰을 할 기간을 선택을 해요. 오늘 하루만 광고 입찰할 거예요. 나는 일주일 동안 입찰할 거예요. 나는 180일 동안 입찰할 거예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입찰이라는 거는 광고에 여기 1등부터 4등까지 한번 입찰을 해보겠다.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1등을 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1등의 입찰가보다는 얼마? 입찰단위 100원 이상을 입찰 금액으로 제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최고가 입찰 기능은 아까 이분들이 여기다가 만약 내가 20만원 이렇게 써놓잖아요. 체크해놓고 광고를 입찰 신청하잖아요. 그럼 1등하고 2등이 이 20만원에 대해서 금액을 가지고 싸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여기를 10,000원으로 놨다고 할게요. 10,000원으로 이렇게. 그리고 입찰 신청을 딱 놓을게요. 입찰됐습니다. 저는 지금 10,000원이라고 썼지만 3,500원이 1등 입찰이 들어가시죠. 근데 만약 2등 판매자님이 여기에 20,000원으로 입력을 하고 입찰을 신청했으면 저는 얼마가 되냐? 10,000원까지만 여기에 되고요. 저분 2등이었던 분이 1,100원이 돼요. 그래서 1등을 가지고 최고가 입찰 가지고 내가 무조건 1등 순위를 가져갈 때 사용하는 사용 여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걸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아까 보셨듯이 뭐 12만원, 15만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아까 좀 질문 주셨던 외그리님께서 광고비 낮추는 거요. 낙찰되시면 당일날 17시 이전에 오셔갖고요. 이렇게 오셔갖고요. 캠핑용품 이렇게 낙찰 많이 됐다. 이 금액을 낮추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향 조절되지가 않죠. 그래서 뭐 만약에 보스턴백 제가 광고하고 있는 거 있죠? 보스턴백입니다. 제가 광고하고 있는 거 중에 제가 금액을 13,000원 했잖아요. 그럼 광고 다 끝나고 나서 다음날 오전 중에 날짜 시간 정해서요. 가격을 낮춰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요. 지금 200원 정도면 괜찮잖아요. 200원 이렇게
변경 신청해 놓으시면 나는 200원, 너 100원, 넌 1,300원 해. 1등은. 만약 내가 1,400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전 1,400원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광고를 180일로 자동해 놓지 마시고 해놓다라고 하더라도요. 광고가 나찰되는 17시 50분 이전에는요. 오셔갖고 가격을 낮춰놓으시라는 거예요. 17시 이전도 아니에요. 아침에 그냥 정해놓은 시간 출근하자마자 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고 우리 웰그린님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마켓 옥션 광고를 해야 하냐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했죠. 첫 번째, 광고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의 답변은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마켓에서 가져갈 수 있는 조회수를 내가 나한테 다 모아야 된다. 지마켓 옥션 광고만이 아니라 네이버, 쿠팡, 11번가의 조회수를 다 모아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광고를 할당을 하셔서 집행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다만 무조건 광고가 집행이 되는 게 아니었죠. 광고 집행하기 이전에 뭘 하신다 그랬어요? 상품 선택이 첫 번째라고 했죠. 상품을 선택을 하실 때 주요 지표 중에 하나가 내가 가급적이면 전환율이 좋은 상품을 선택을 한다. 그리고 시즌성이 좋은 상품을 선택을 한다. 그래서 시즌성 같은 경우는 마켓의 조회수에서 내 상품군에서 고객이 찾고 있는 상품을 내가 광고로 매칭시킨다. 그리고 전환율이 좋은 상품이다 라는 얘기는 광고를 했던 이력이 있다면 파워클릭, CPC 광고의 상품별 전환율을 보시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타마켓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고 말씀드렸고요. 또는 외부의 툴을 또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지 호스팅이라든지 로그 분석 같은 이러한 외부 툴을 또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상품을 경쟁력 있고 전환율이 좋은 상품으로 선택을 한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썸네일을 디자인하실 때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었죠. 여러분 파는 작품들 중에서요. 그 파는 상품들 중에서 내가 가급적이면 고객분들이 가장 선호했던 디자인, 컬러, 스펙을 가진 상품으로 대표 상품으로 왜냐 클릭률을 높여야 되거든요. 광고 클릭률은 노출 대비해서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조회 대비해서 노출되잖아요. 그럼 노출수라는 게 잡혀요. 인플렉션이라고 하는데 그 노출되는 부분의 클릭 수가 높아야지 고객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일종의 우리가 후킹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가급적이면 클릭률이 좋은 상품은 뭐냐? 해당 키워드와 상품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 뿐만 아니라 고객분들이 선호하는 디자인 상품이 올라와 있어야겠죠. 디자인 상품, 디자인 옵션, 디자인 컬러들이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대표 상품 이미지로요. 그렇게 해서 상품을 광고를 집행을 한다. 광고는 크게 디스플레이 광고와 검색 광고가 있다 그랬어요. 디스플레이 광고는 안녕 하셔야 됐죠. 지금 아니에요. 나중에 봐 하시고 검색 광고를 가지고 할 건데 검색 광고는 두 개로 나눠지죠. CPC와 CPP. 오늘은 오늘의 상품이요라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이 광고는 최상단은 아니에요. 중단에 있는 광고 위치인데 PC에는 8구자고요. 모바일엔 4구자였습니다. 근데 이 광고를 집행할 때 1등 무조건 하지 마셔라. 1등도 1등 나름이라 그랬죠. 그래서 경쟁을 치열하게 하시면 광고비 과열 경쟁만 됩니다. 여러분 출혈 경쟁하지 말자라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고 판단하신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거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요, 리포트는 꼭 작성하셔라. 그래서 리포트 작성은 제가 이따가 채팅 끝나고 메모장에다가 여러분들 채팅창에다가 남겨드릴 건데요, 이런 데이터는 꼭 모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사용한 광고비가 얼마이고요, 그리고 몇 개 팔렸는지, 개당 마진은 얼마인지, 그럼 3만원이죠. 그럼 광고비를 25,000원을 제외한 나한테 돌아오는 금액은 얼마인지, 이걸 표로 일주일 이상 남겨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방금 보셨던 모바일 플러스, 이게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는 광고인데요, 이 광고를 집행을 할 때는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루 동안 노출되고 끝나는 거잖아요.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광고를 오늘의 상품이에요를 집행했을 때는 반드시
팔린 수량과 광고비를 계산하셔서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일주일만 보시더라도 이 광고는 집행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작성해 주시길 좀 당부드립니다. 부탁이라고 할게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오늘 질문 주셨던 분들, 그리고 엘그린님이 좀 질문 주신 거 좀 볼게요. 네, 웰글리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셨던 건데요. 성주 산지 직송 참외를 이렇게 소싱하고 계신데요. CPC 광고가 참외 하나 정도로 한정적이고요. CPC, CPP는 등 어떻게 광고를 하는지, 그리고 프리미엄으로 상품을 잡아야 할지 아니면 최저 마진으로 노마진 판매를 해야 될지 질문 드려요 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웰그린님께 이거에 대한 답변을 지난번에 캡처해 놓고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 건 뭐냐면, 광고 교육 시간이 아니셨잖아요. 그래서 광고 시간 때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전략화 시킬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다음 강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성주 참외 있잖아요. 그래서 참외라는 키워드를 광고를 어떻게 돌리는지를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병인님 질문은 제가 이따가 좀 설명드릴게요. 네. 자, 우선은 그린님 질문에 대해서 참외. 자, 우선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것 중에 참외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매번 중급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키워드를 모으시고 그 키워드의 금액을 측정하시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지금같이 내가 어떤 광고를 해야 될지가 잘 서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경우에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을 잠깐 보시면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될 것 같긴 한데 상관없죠, 여러분들. 네,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한 분께 광고성 이번에 드릴게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만약 성주 삼해라고 하는 참외 키워드가 실제 조회수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를 만약에 참외라고 한다면 참외.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었어요? 키워드 랭크를 보는 사이트가 있었죠. G마켓 광고센터입니다. 그러면 파워클릭이라는 키워드 내에서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시즌별 기준에서 광고를 집행한다면 5월로 봐야 되잖아요. 5월로. 그래서 작년도 5월로 봐야 돼요. 작년도 5월. 그래서 키워드를 참외로 잡아봐야겠죠. G마켓 참외. 그러면 참외라는 키워드가 지금 조회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참외 키워드는 아까 우리 질문 주셨을 때 참외 키워드는 별로 없어요 라고 했잖아요. 아니요. 참외 키워드요. 참외 10kg, 참외 5kg, 참외 띄우고 10kg, 11kg, 5kg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중가, 소가부터 이 사이즈별에 대한 기준도 있고요. 이 키워드를 우리가 다 가져가시면 그만큼의 조회수를 확보할 수가 있고, 그 조회수 기준에서 고객이 나한테 방문을 시킬 수 있는 유입수까지 될 수가 있어요. 다만 광고비가 존재를 하겠죠. 자, 그러면 광고비가 얼마가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참외 키워드 같은 경우는 가장 키워드가 높잖아요. 그럼 참외 키워드를 먼저 여기다 접어볼게요. 참외 키워드. 자, 금액은 얼마인지 보여드리면 114,900이죠.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뭐였냐면 참외 10kg예요. 제가 하는 방법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업무적으로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업무적으로 이게 난 일이다 생각하시고 그린님께서는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놓고 24,480. 그 다음에 이거 참외 5kg까지도요. 첫 번째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참외는 우리가 단위로 묶으실 때 10kg 단위 꼭 필요로 묶으셔야 되고요. 5kg 단위로 또 묶으셔서 상품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혹시 내가 상품을 막 1kg, 또 예를 들어서 막 20kg로 묶어 팔고 있지 않는지를 보셔야 돼요. 10kg짜리가 우선적으로 많이 검색이 되고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참고해야 할 사항은 G마켓 참외 검색 결과에서 포커스 순위, 즉 먼저 둘러보세요 라고, 먼저 둘러보세요 아니죠. 오늘의 상품이에 있는 밑에 있는
보여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참외를 이렇게 검색했을 때 주목할 만한 상품이 여러 개 있어요. 쭉 내리시면 네,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몇 킬로짜리로 묶어서 판매하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면 지마켓 랭크 순을 따지는 곳은 주목할 만한 상품군과 일반 상품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kg, 10kg짜리잖아요. 내가 혹시 상품을 묶었을 때 20kg로 묶지 않았나, 또는 뭐 1kg 단위로 묶어 싸게 보이려고 그렇게 팔지 않았냐, 그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다시 화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해서 이거에 맞게 광고 금액이 얼마인지 판단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처음부터 참외 키워드는 CPC 광고하기에는 광고비가 비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셨던 오늘의 상품이에요 1순위가 참외 키워드가 얼마인지 보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아까 보였던 여기서 참외 키워드 보니까 참외 모바일에 6,000원이고요 플러스 1,600원이에요 대략 한 7,000원, 8,000원 정도의 광고비에 하루 동안 소진되는 게. 그럼 우리가 먼저 해보셔야 될 게 있겠죠. CPP 광고를 자, 이게 아까 6,000원이었고요 PC가 3,000원이었나 2,000원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상품이에요 했던 게 6,000원 정도 광고비였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네 8,000원이죠. 금액이 계산이 좀 잘못돼 나오는데요. 뭐 포함되어 있나요? 네. 이 두 개만 계산해 놓을게요. 얘랑 얘까지만 잡아서 8,000원의 광고비를 넣어야겠죠. 자, 이퀄과 요거랑 요거로만 잡을게요. 잠깐만요. 이 계산표가 꼬여있네요. 예, 이렇게. 그럼 8,000원일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키워드들도 상위 키워드 한 4개나 5개 정도만 금액을 체크하세요. 나머지는 여기는 지금 연습 삼아서 넣은 건데 요거는 지울게요. 그러면 하루에 11,000원 정도의 광고비가 포함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11,000원에 대해서 전체 조회수 중에 만약에 이렇게였죠? 두 개만 잡았으니까 잠깐만 두 개만 잡을게요. 이렇게 두 개 키워드 썼을 때요. 그럼 이 두 개 키워드의 조회수가 아래 계산돼서 일로 나올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클릭률이 2% 정도 되면 여러분이 내가 월 페이지에 방문하는 고객분은 2,000명 정도, 2,700 정도. 그럼 전환율이 만약 20%였을 때 월 500개가 나간다는 예상이 나와요. 그럼 그게 558만 원의 판매량이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성주 참외 상품을 판매가 39,000원으로 판다. 매입가가 15,000원이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거는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때 카테고리 수수료가 아마 3회 같은 경우 11%대 아닐까요? 한번 보시고요. 그거는. 그러고 나서 나한테는 광고비를 제외하고 얼마의 금액이 들어오냐. 이걸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괜찮은데? 한 달 동안 한번 해볼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개의 광고 키워드 지금 우리 배웠던 오늘의 상품의 광고를 집행하시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요 밑에 있던 키워드들이 있죠. 요 밑에 있는 키워드들이요. 얘네를 오늘의 상품에 광고할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뭘로 하시냐면 CPC 광고를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 키워드를 다 잡아서 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나는 조금 키워드를 잡아서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간편 등록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약 200원 정도대로 이 키워드를 다 잡아버리는 거야. 그거는 다음에 제가 파워클릭 교육할 때 좀 설명드릴 거거든요. 간편 등록하는 방법은요. 그래서 그릭님한테 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 뭐냐면 CPC, CPP 등의 광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루에 아까 8,000원이었죠. 왜 그랬님? 8,000원보다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참외 키워드 하나 있고요. 참외 10kg, 5kg 이런 키워드만 하면 한 10만원 정도 하루 노출시킬 수 있어요. 하루 노출. 그러면 하루하루 일주일이죠. 그럼 7만원입니다. 7만원 집행하실 거죠. 그리고 나서 7만원 집행하고 나서 제가 리포트 아까 보여드렸죠. 이거요, 이거.
지금 보여드렸던 거는 시뮬레이션 드리는 거고 조금 더 쉬웠던 거 있잖아요. 요거. 자, 만원씩 광고를 집행했을 때 판매 수량 체크하셔서 나한테 제외가 되는 게 얼마인지, 이익이 남는 게 얼마인지를 모니터 하셔라. 그러면 웰그린님이 만약에 참외라는 키워드와 참외 5kg짜리 키워드를 두 개를 사용했을 때 10kg하고 5kg 뭐 이렇게 세 개 써도 되겠네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일주일 뒤에 써보니까 저한테 계산되니까 이익으로 돌아왔어요 하시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광고의 키워드 순위를 낮추시면 우선 또 필요로 하겠죠. 1등, 굳이 1등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 정도 순위를 찾아주신다. 한번 해보세요, 웰그린님. 지난번에 웰그린님께 광고비 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셔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 광고는요, 저희가 드리는 광고성 임원은 아니지만 똔똔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비용을 요걸로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집행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해보셔야지 아마 여러분이 판단이 생기세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엑셀 파일은 교육 끝나고 다 링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2개 파일 올려드릴게요. 방금 보여드렸던 CPP 광고 마지막 결과표 하고요.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다고 아까 보여드렸던 거 시뮬레이션 표. 함수는 넣어놨는데 아까 좀 꼬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함수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손병희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주셨냐면, 강의 내용이 타겟이 사입이거나 제조하시는 분들 맞춰. 어차피 여러분들 사입 제조 가셔야 돼요. 내가 뭐 중개업체 기준에서 B2B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면 잘 팔리는 상품을 사입과 제조로 가서 매출을 더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상품들은 대표 상품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까지도 판매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병인님께서 나는 대량으로 좀 B2B 상품으로 중개 형태로 하신다라고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위탁 배송이죠. 위탁 배송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대표 상품 위주로 이렇게 마케팅을 좀 접목시켜갖고 분석하시면서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같은 키워드로 일주일 해봐야 되나요? 하루씩 키워드 바꿔가면서 일주일 기록하는 것이 나을까요? 네, 대표 키워드 하나로 테스트 하셔야죠. 우선은 이 키워드를 사용했을 때 얼마 금액에 얼마만큼의 팔리냐를 찾아보시고, 됐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 키워드 이렇게 높여가시는 거야. 증가해주고 가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해버리시면 무슨 키워드에서 유익이 났는지 잘 모르잖아요. CPC 광고가 아니니까요. 자, 오늘 제가 웰그린님께 광고성 임원 한 번 더 드릴게요. 웰그린님이 지금 고민하시는 거 제가 한번 3만원 광고성 드릴 테니까 3만원어치라도 광고를 대신 CPP 광고로 태워서 일주일만 돌려보세요. 일주일만. 그러고 나서 저한테 주실 때는 이거 주셔야 돼요. 이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 없이 광고 어떻게 됐는데 뭐 마진이 안 나왔어요, 뭐 이렇게만 하시면은 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거 정말 광고비 얼마 썼고요, 참외 10kg, 5kg의 광고비 얼마 썼고 몇 개 팔렸고, 이 표를 만들지 않으시고 그냥 안 팔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기준으로 다음 답변을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유이스님 방송 끝내시고 너무 바로 방송 끊지 마시면 안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 끝나고 한 5분 정도는 저희가 채팅창 놓을게요. 네, 유니스님. 네, 이런 건의사항 되게 좋아요. 네.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제 녹화가 되면 이게 녹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양이 많아서 뒤에 끝나고 나서 쭉 뒤에가 그냥 남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5분 있다가 바로 잘라요. 영상을 꺼버리고. 근데 꺼도 채팅창은 남아 있습니다. 채팅창은 남아 있어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따가 비 예고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비 오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뭐 사무실에서 따뜻하게, 제가 오늘 배웠던 내용들 복습하시면서 오후 며칠까지도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웰그린님 오늘 3만원 광고세 임원이 받으시는 분은 웰그린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여러분들 계시죠?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분들께
광고성 임원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날 CPC 광고를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내용을 풍부하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셔야지만 또 좋은 방송이 되니까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안 되셨더라도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